동화약품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9%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화약품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개발바람부는 신사옥토, 동화약품 자산가치 상승 기대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순화동에 내달 9월달에 착공한다 그런 얘기네요. 소소문 빌딩 오피스 건물 재건축이라고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자 기사인데 후시딘데 마데카솔 대결구독 화장품소도 동화약품 본격 도전한다. 뭐 그런 또 뉴스가 있네요. 동화약품이 창립 125주년이나 되는 아주 장수 기업이네요. 근데 법인 회계연도를 보면 94년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는 115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4,6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 그래도 81%, 근데 많이 좀 떨어졌네요. 영업실적에 비해서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 제 수준으로서는 좀 저는 알 수가 없죠. 주주 내역을 보면은 윤도준 씨가 5.13%, 동아 GMP가 15.22%, 재단법인 가송재단이 6.39%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5.28% 들어와 있네요. 스루풋 손익으로 매출이 1,599억 원, 1,600억 원대를 달성해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판매 가격이 크게 인상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스루풋은 23.8%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4.2%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9.5%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용도 증가를 했지만은 스루풋이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17로서 0.04포인트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151억 원인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5억 원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양식은 향후 이 기업들이 이런 양식으로 제발 좀 공시를 해주기를 계속 바라면서 소개하는 그런 양식이고요. WCAI가 48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는 이익이 더 난 거로 계산이 되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7%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9.5%가 증가했고요. 요거는 이제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합인 거고요. 요거를 이제 합계액을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가공 비율이 27%에서 31%로 4.2%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비가 떨어졌다 4.2%,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스루풋 회계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변동범위 기준과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상반기에 4,58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1% 임금이 상승이 됐고요. 연간 9,16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약회사로서는 동화약품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대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주 용역비가 50.7%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8.1% 증가했고요. 광고도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네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검증으로서 이 1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없으면 이것은 2단계도 그냥 당연히 패스가 됩니다. 3단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84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67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8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18억 원이란 돈이 이 재고자산 폐기 손실 금액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다시 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상반기에 거의 40억 원 돈을 폐기 손실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치는 합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은 검증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재고자산 폐기 손실 비율이 47%면은 제품 및 상품의 유통기한을 잘 지킨다는 것일까? 이렇게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너무 폐기율이 크다. 왜 이렇게 폐기율이 클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요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비율을 그 현금 흐름표 그 CF의 그 재고자산 변동액과의 그 비율인데요. 47%,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뭐 이런 거는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지만,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평가 손실을 너무 또 많이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제 생각에는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타 동종의 의약품 업체와 비교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카스를 만드는 그 동화 약품을 할까 하다가 광동제약을 좀 한번 해볼 것입니다. 이 그 방송이 끝나고 연이어서 광동제약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동화제약은 올해 그 상반기에 폐기 손실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WCI 그 회전율은 2.6 회전으로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루프율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했으면은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을 했든지,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은 상승을 했든지, 이걸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투명 가정은 검증이 된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또 해야 되겠죠. 임팩트 미래 가치는 41.7%가 상승했습니다. 이러면 주가 상승이 돼야 되는데 동화약품이 왜 하락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수채권 수금 속도 2.8회전,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2.9회전, 더 빠르네요. 일반적으로 그 재고 회전율의 그 수준에 맞게끔 매출 그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도 유사하게 간다면은 바람직한 그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보다 이게 그 수금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면은 선수금이라도 먼저 받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또 지급 속도가 또 빠르다는 얘기는 원재료 구매에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그런 품목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그러나 갭은 크게 줄었습니다. 0.1분이 차이가 안 나죠. 전년도 상반기에는 0.5가 차이가 났었는데 이거는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동화 그 약품이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에 대한 것은 그 비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경로를 본인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동화약품에서 약국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의약품 도매상 및 타 제약회사로 가는 게 있고, 병원 및 의원에 납품하는 게 있고, 또 유통 대리점 등에 또 나가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 군데에 어떤 그 판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소비자한테 결국 가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판매 경로별로 판매 가격은 차등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약국에 가는 게 가장 비싸게 나갈까요?
의약품 도매상이나 이럴 때 도매상한테 주는 가격은 좀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병의원에도 좀 싸게 납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유통 대리점이라면은 대리점 마진을 줘야 되니까 또 좀 싸게 주지 않을까. 근데 약국도 그 마진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차등 이 판매 가격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뭐 가스활명수 애호가인데요. 그 소화가 안 될 때 뭐 가능하면은 이제 가스활명수 뭐 이런 걸 삽니다만, 이게 가격이 한 박스에 산지가 오래돼 가지고 8,500원 한 박스 10병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1년 전만 해도 한 7,500원 했던 거거든요. 제 동네 사는 데에서 대형 약국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위청수라는 거를 샀거든요. 그거는 코스트코에서도 따로 팝니다. 그 뭐 얼마에 샀는지는 그 아들이 사와가지고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싼 것 같아요. 코스트코에서는.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99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4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그 차입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을 만큼 재정 상태는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잉여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ROE 1.4%에 해당하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낮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71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29.5%로 줄었어요. 전년도에 42.6%였는데 어딘가는 좀 돈이 좀 많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캐펙스에 좀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익잉여금률은 뭐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한 8.8% 올라갔는데 이익 배당을 짜지 않게 넉넉히 해줌으로써 번 돈을 그 이익 배당으로서 또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내부 저축을, 내부 여축을 많이 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그 원가 회계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연간 한 3,296억 원 매출이 예상이 되고 이익은 33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걸 B2B 거래라고 비유를 해서 어떤 한 건 뭐 병원에 납품한다고 가정했을 때 32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계획한 것보다는 좀 적게 2만 9천 원 정도 남기 때문에 매출 증가를 좀 더 해서 가격은 그럼 깎을 테니까 수량을 좀 해달라. 그래서 3%더 구입처에서 3%를 더 구입해 주기로 했다면은 34,000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20% 정도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루프트 회계는 말하자면은 재고 이익을 제거하는 그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루프스로 예측을 해보면은 매출이 똑같이 3,200억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스루프율은 33.5%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재료 비율이 스루프율은 66.5%로 그대로 두 배 정도 한다고 봐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 제안서를 솔직히 낸다 그러면은 31만 5천 원에 납품을 해도 2만 5천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원가 회계가 32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더 낮게 공급을 하겠다고 영업에서 한다 그러면은 좀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게 현실적인 가격이고
또 그 소비자 가격을 낮춘다는 의미에서는 이 정도 벌어도 충분하지 않겠어. 근데 더 버는 방법은 매출을 더 증가시키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영업적인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루프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음, 그, 이 재고 회전율을 6회전, 그러면 두 달에 1회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약품이 2회전 한다고, 아니, 두 달에 한 번 회전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은 이 상징적인 게 이 활명수, 이거 하나로 한다고 그러면은, 좀, 회전율이 더 높아야 되지 않겠냐. 그 뜻은 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실질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아도 제 얘기는 이 재고 회전율을 상승한 효과만큼 이익이 더 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폐기 손실을 없앤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더 상승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폐기 손실이 안 나오도록 재고 관리를 하는 것이 이 기업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이제 그 제약이론 경영의 의견을 표현을 빌자면은 이것이 바로 이 회사의 제약일 것이다. 이 제약을 해결한다면은 돈을 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회전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25% 증가해가지고 4천억 정도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733억. 이렇게 그 원가 회계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재고 회전을 더 낮추고 폐기 손실을 더 낮춘다면은 이익이 이만큼 더 증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동아약품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